저는 1979년에 애추리에 입소한 천유식입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114 번호 안내 시스템 개발 책임자를 맡았고, 그 이후에 TDX 개발의 소프트웨어 책임자를 맡고, 또 그 이후에 행전전산망 개발 본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저는 평생 프로그램을 했고, 지금 나이에 지금도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14 번호 안내 시스템은 개발을 시작할 때 서울에 그 가입자 수가 약 한 70만 내지 80만 정도 가입자 수가 있었는데, 그때 번호 안내를 하게 되면 그 안내원들이 번호 책자를 엄청나게 큰 책자를 보거나 아니면 외워가지고 번호 안내를 했는데, 그거의 큰 단점은 이사를 하게 되는지 주소가 바뀌면 그거를 일일이 바꾸는데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산화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제가 그 책임을 맡아서 완성을 해서 한 10년 동안 이상 전국적으로 그게 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TDX에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책임을 맡았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책임자 입장에서 TDX 개발 방법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때 정립된 개발 방법은 그 이후에 애추리에서 다른 큰 대형 연구를 할 때도 기반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TDX 개발에 사용했던 개발 방법을 더 체계화시키고 이론을 보완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책자를 저서를 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였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소리 없는 혁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연구 개발에 무슨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겠느냐 싶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였고 저하고 동급인 하드웨어 개발 책임자가 있었는데, 저보다 위인 그 상사, 그러니까 위에 분들은 모두 전자교환기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책임자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TDX 개발이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좀 통합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TDX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외세를 빌어서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TDX 개발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TDX 개발단 내에서는 제가 제시하는 개발 방법론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고 해서 한국통일사업단에 좀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더니, 그쪽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그때 TDX 개발하는 마무리가 좀 문제가 있다고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들어주어서 저한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TDX 개발단 차원의 개발 방법론을 제 생각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연구 개발하려는 것은 개발 자체보다도 개발 이후에 그 상품화하는, 그러니까 실용화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개발이 완료된 것은 시작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상품화나 실용화를 거쳐야 제대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이제 TDX 개발을 그런 식으로 책임자로 맡아갖고 완성할 즈음에 또 하나 우리 애추리의 그 국가적인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행전 전산망에서는 주전산기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병영에서. 근데 그거는 TDX는 TDX 개발단이 했고, 주관을 했고, 행전전산망 주전산기 개발은 주전산기 개발 본부가 있었습니다. 행전전산망 주전산기 개발도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연구는 성공적으로 잘 했는데 그거를 실용화하는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용화 부분이 매끄럽게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용화를 끝내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맡아가지고 행전전산망 주전산기 개발을 끝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미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보람을 느낀다는 말은 TDX 개발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 가지고 그거에 공급이 돼서 우리가 통신 강국이 됐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제가 한 일이 위력이지만 당군의 그 홍익인간 개념에 충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애출이 할 때 연구 개발했던 것만 생각을 하면 행복합니다. 그때는 원 없이 연구를 했으니까요. 하고 싶은, 연구하는,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연구소에서도 지원을 했고, 정부에서도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 없이 연구할 수 있게 했고, 결과도 성공시키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합니다. 한국 모털테크는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추리도 일종의 그때 벤처붐이 일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라. 그래서 애추리도 우리 회사에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본래 출신이 교환기 통신 쪽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인터넷 전화를 했고, 그걸 예를 들면 대리운전 프로그램, 배달 대행 프로그램, 꽃 배달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력 관리, 그 다음에 물류 관리, 이런 쪽 이렇게 CRM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 요새는 유니콜 화성통신 외에 정부에서 지금 스마트 공장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공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한테,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동료의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본래 과학하는 사람들이나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난 맛에 사는데, 어차피 사람 사회는 사는 것이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애추리 같은 연구원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 연구원으로서의 동료지요. 저도 그런 면이 강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러니까 동료의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저희들도 희박했고, 저희 때도 지금 봐도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동료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연구원들은 너무 모래같이 개인 플레이만 하기 때문에 사회에 적용하는데 서로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너무 심하면 적폐고, 그러니까 약간의 동료의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건 제가 보는데 어차피 세대 차고 영원한 숙제 같아서 그거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왕도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나이가 지금 75쯤 돼서 굉장히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인데, 또 자화자찬 같을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저는 사고가 유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덕이 뭐냐면 제가 평생을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거를 저 소프트에서는 버그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버그를 잡는 게 사고가 경직되면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생각을 맞다고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자기를 부정을 해야 그 빈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그거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연하게 하면 저절로 세대 간 격차를 허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추리의 연구개발 환경은 제가 보건대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구라는 것이 본래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동기부여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연구가 제대로 되는데 지금 예추리뿐만 아니라 출연연구소의 모든 그 연구 환경이 전부 정부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 환경을 갖출 수가 없는 그런 형태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기회가 되면 힘을 합쳐서 연구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평생을 연구 개발을 하면서 깨달은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걸 저는 혼자 부르기를 그 연구 개발의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가끔씩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연구는 그 연구를 개발하는 사람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가 우리 한국 머들테크에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연구 개발 수준은 제 수준을 절대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연연구소의 연구 관리는 각 출연연구원의 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부에서 하거든요. 그 연구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 수준에 맞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개선이 안 되니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회가 되면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건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연연구원이 제자리로 옛날에 우리 같이 좋아서 정말 미쳐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될 수 있겠느냐를 가끔씩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출연연구원을 합쳐서 미국의 나사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달 가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목표로 한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나 하여튼 어떤 민간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가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테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나사 같은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출연연구원들은 독립성은 같되 연구 배정하는 데서는 나사라는 그 체계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정부하고 상대할 때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에서 연구비만 탁 주고 기본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나사 그 조직 내에서 연구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게 되면 출연연구소의 제2상도 찾을 수 있고 연구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좋아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45년 축하를 드리고 아까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있는 거를 다 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AI나 광자 같은 키워드를 써서 이름을 바꿔서 목표를 좀 상향해서 조정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회가 되면 힘을 합쳐 건의를 해서 나사 같은 조직을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름도 정하고 연구 분야도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